안녕하십니까. 이영준의 영어 감축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명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 영국이라는 명칭을 소재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라 하면은 우리는 다 풀어서 쓰면은 이제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이제 줄여서 Great Britain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더 간단히 그냥 한 단어로 브리튼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재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빨간색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국을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길죠. 일일이 영국이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야 될 때 이 단어들을 그냥 매번 사용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줄여서 이제 Great Britain 또는 Brita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란 국명의 형용사형은 British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사용되는 영국 영어를 우리는 British English라고 합니다. 영국 영어와 대비해서 우리는 미국 영어를 American English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잉글리시와 어메리칸 잉글리시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도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 자, 먼저 브리튼이라는 국가 명칭이 생겨난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발췌해 봤는데, 인용해 봤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영국이란 나라죠. 이게 영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코틀랜드는 이 북부 지역을 스코틀랜드라고 하고, 옆에 우리나라 한반도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웨일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도 이렇게 한번 잘라서 본다면은 이 부분을 북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노던 아일랜드가 되겠죠.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여기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있죠. 요 프랑스 북부 지역이 바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지역을 옛날에 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갈리아라고 불렀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벨기에 있고, 영어로는 이제 벨지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벨지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그 다음에 독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그 다음에 덴마크가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 다 해안인데, 여기 네덜란드의 요 지역, 요 부분 해안가 지역, 또 덴마크의 요쪽 붙어있는 요 지역, 서쪽에 덴마크 서쪽 부분, 요런 부분들, 옛날에 덴마크 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종족이 어느 종족이었냐면 바로 섹슨즈였어요. 섹슨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섹슨족이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요 부분에 살던 종족이 바로 앵글로족이었어요. 앵글스라고 해서 앵글족이었습니다. 앵글족. 자, 그러한 명칭들을 좀 기억을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브리튼이라는 국명의 유래 어떻게 되느냐,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영국 그 섬에는 맨 처음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우리는 브리통이라고 합니다. 로마어로 발음한다면 이제 브리통이 되겠죠.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브리튼즈라는 브리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주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오고, 또 이어서 철기 시대가 왔을 때, 이때 여러 가지 이유, 그 당시 여러 가지 주요 이유라면은 주로 이제 생존을 위한 거겠죠. 먹을 식량거리 또는 편안하게 좀 더 편리한 것을 찾기 위해서 켈트족이 이주를 합니다. 이 켈트족이 바로 아까 프랑스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이제 갈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켈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지도를 한번 참조해 보면 이 프랑스가 있죠. 이렇게 프랑스의 밑부분 요 지역 갈리아 지역에서 요 지역에 살던 사람들 요 사람들이 바로 켈트족이었습니다. 켈트족이 영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그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뭐 이런 위치들로 그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해요. 그러면은 이 영국 섬의 주인들, 원주민들은 주인이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그 브리튼족의 귀화를 하게 되는 셈이 되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시대라서 외국인들이 와서 살다가 여기 좋구나 해서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외국인들이 많죠. 그것처럼 프랑스의 그 갈리아의 그 북부 지역에 살던 켈트족이 영국 섬으로 이주해 와서 브리튼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브리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브리튼족이 원주민이었고 또 이 프랑스 그 당시는 이제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갈리아에서 온 켈트족은 켈트족 브리튼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표기하면 켈틱 브리튼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브리튼의 거주민으로 귀화됐다, 거주민화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기 47년부터 이제 로마가 이제 제국으로 팽창하면서 유럽 전역을 다 싹쓸어버리죠. 다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449년까지 로마 분들이 와서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 이후 그 로마가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영국 섬을 차지한 종족이 바로 앵글로색슨족이었습니다. 여기 미은이 빠졌네. 앵글로색슨족이 이제 유럽 북부 지역에서 해안가 북부 지역에서 이제 침략해 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네. 먼저 연도별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원주민 브리튼족이 자기네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국섬에서는 원래 원주민 브리튼족이 자신들만의 그 종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그 기간에는 로마 분들이 와서 이제 지배를 하면서 로마는 제국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다른 나라들보다 문명이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그 높은 문화적 수준이 다 그대로 전수가 됐겠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면서 문화적 수준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던 언어인 라틴어가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되게 됐죠. 어휘들이 아주 많이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영향이 무척 많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바로 서기 47년부터 서기 449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신라 시대 있고 백제가 있고 그러던 고구려가 있고 그러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 정치, 문화, 사회, 또 진영 이런 분야에 있어서 라틴어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유럽 축구, 영국 축구를 보면 이제 맨체스터 팀이라고 들어봤죠? 바로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도 바로 라틴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또 랭커스터 이 표현도 바로 라틴어였고 그 다음에 레스터도 바로 그 라틴어에서 온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일, 몇 마일 뛰었니 뭐 할 때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 당시는 이제 마일이라는 말이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로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네, 이렇게 라틴어 영향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로마가 이제 침몰하고 그 즈음에 영국의 북부 지역에 스코틀랜드가 있었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종족이 피트족이었어요. 피트족. 그 다음에
저기 노던 아일랜드 쪽에 살던 사람들이 스코트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본토, 영국 섬의 본토 계속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해오니까 영국 본섬, 본토섬, 섬의 본토를 지배하고 있던 브리틴족에서도 그 당시 이제 켈틱 브리틴지가 되겠어요. 켈트족 브리튼인들, 켈트족 브리튼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왕이 이 피트족과 스코트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꼼짝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앵글로색슨족한테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이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서기 449년에 지금의 그 네덜란드 지역에 살던 앵글족과 그 다음에 덴마크, 현재의 덴마크의 서부 지역에 해안가 지역, 서부 지역에 살던 바로 섹슨족이 그 왕의 요청을 받고 영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트족과 스코트족을 다 그 지방으로 다 쫓아내고 본토섬을 다시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앵글로색슨족이 유럽으로부터 대거 이주를 해옵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흔히 이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이 와서 이제 그 스코트족과 피트족을 물리쳐주고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영국의 본토섬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바로 그 잉글리시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영국 섬에 맨 먼저 원주민 브리튼족이 살고 있었어요. 자기네들 종족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 이제 서기 47년부터 서기 449년 이때는 로마 분들이 와서 지배를 하면서 라틴어 영향을 많이 끼쳤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러다가 이제 피트족과 스코트족이 끊임없이 그 로마가 이제 멸망하고 하자 거기 본토에 살던 켈트족 브리튼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누가?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살던 피트족, 그 다음에 그 노던 아일랜드의 그 윗부분에 살던 스코트족, 이런 종족들이 본토섬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켈트족 브리튼즈의 왕이 앵글로색슨즈한테 그 요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이 이때 침략을 하고 영국섬을 와서 그들을 물리쳐주고 대거 유럽으로부터 이민을 해옵니다. 그래서 세운 그 영국의 본토를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이 종족들의 명칭을 따서 앵글스랜드라고 했어요. 앵글스랜드. 그러면 앵글족의 땅이죠. 그러니까 앵글족이 지역 이런 뜻으로서 앵글러랜드라고 했어요. 앵글러랜드. 이것이 훗날 잉글랜드라는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앵글러랜드를 합쳐버리면은 짬뽕 시켜보면은 잉글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본토, 영국섬의 그 본토,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잉글랜드인데, 잉글랜드라는 그 명칭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유래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잉글리시는 언제 태어났느냐? 잉글랜드에서 살고 있던 앵글족이 사용하던 언어인데 그 언어가 바로 잉글리시였습니다. 이 잉글리시가 그 잉글랜드가 그 영국섬의 여러 주요 4개 그 섬 중에 그 세력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 잉글랜드에서 사용되는 영어가 주된 언어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잉글리시라는 것이 현재의 잉글리시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당시 표기법에서는 SC, 현재 SC라고 쓰는데 이 S와 C가 합쳐버리면은 그 당시에는 G 발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English. 그것이 표기법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현재의 잉글리시가 된 것이고,
그 똑같은 사례로서 여러분들 이제 물고기, 생선, 뭐 고기, 물고기 있죠? 피쉬. 피쉬도 그 당시 표현인데 그 당시에는 FISC, 피쉬 이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바로 배, 쉽이 있죠, 쉽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잉글랜드 시절부터 이런 단어들이 있었구나. 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와 거의 흡사하게 표기되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맨 첫 시기를 우리는 바로 앵글로색슨족이 영국 섬의 본토를 침략해 와서 또한 이민해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시기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잉글리시의 바로 교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언어는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라서 시대가 막 변하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많이 변해요. 뭐 발음상의 차이, 어휘별 차이, 또 구문상 차이, 이런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고대 영어, 중세 영어, 현대 영어 이렇게 세 개의 영어로 이제 분류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영어를 우리가 올드 잉글리시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영어가 이때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오늘 소재로 다루고 있는 브리튼이라는 국가 명칭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원래의 거주민이 브리튼주였어요. 브리튼주. 그 사람들은 자기네 종족어를 사용했어요. 현재 잉글리시와는 달라요. 그러다가 침략자 앵글로색슨족이 와서 이제 올드 잉글리시를 사용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이 시기가 바로 서기 449년이었고 이때부터 고대 영어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브리튼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먼저 이 영어 표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이 밑을 한번 보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이라고 그러죠. 한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왜 한국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쭉 한민족이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국은 맨 처음에 영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종족은 바로 브리튼족이었어요. 그래서 브리튼족, 영국은 브리튼족에서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브리튼족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렇다면은 브리튼이 그러면은 영국 섬에 아일랜드도 있고 웨일즈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계가 돼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브리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네 개의 주요 큰 네 개의 섬나라 네 개를 다 합친 영국을 가리키는 큰 영역의 국가 명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영어 표현을 보죠. Britain refers to the whole of the UK 그래서요. UK 그러면은 United Kingdom이에요.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큰 영국이죠. 큰 영국. 어떤 영국? United Kingdom 합쳐진 왕국.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영 제국을 이루는 구성 나라들은 지역들은 어느 것이냐? 바로 아일랜드의 북부 지역, 그 당시에 노던 아일랜드가 있어요. 노던 아일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이렇게 네 개의 지역을 다 합쳐서 바로 대영 제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익숙해 있고
우리가 이 영국은 잉글랜드겠지라고 생각해온 잉글랜드는 영국 섬의 본토 지역 그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지역을 다 통틀어서 브리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브리튼이라는 국가 명칭, 영국 명칭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제 이런 역사적 사건에서, 역사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국가 명칭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준의 영어 감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